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라고요. 뭐 이런 소리가 집의 창문으로 보이는 데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많이 귀게 밥이고 뭐 나발이고 빨리 숙소 가서 이거 편집부터 해야겠다. 카메라를 이렇게 막 봤는데 저의 20년 테니스 덕질,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10만 기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간헐적 질의응답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왔습니다. 이 실버 버튼을 만드신 분의 명함이 있고 유튜브 편지가 이렇게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냐, 가족이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기분이 좋네요. 사실 테니스 컨텐츠로 실버 버튼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스스로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즐겁게, 재밌게, 열심히 계속 영상,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자였다고 말씀을 드려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가 뭐였냐고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시신을 처음 봤을 때 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2016년 딱 10년 전 2월 그때 제가 수습 기자였거든요. 사건팀 부팀장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일단 지금 급하니까 택시부터 잡아타고 부천을 가라. 택시 잡아타고 다시 전화해라. 그럼 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겠다.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이제 다시 전화를 했죠. 그 당시에 부천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아동 관련 강력사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귀가자, 장기 실종 상태의 여중생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 부모한테 가서 아이 어디 갔냐 이랬더니 뭐 모른다고 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고 경찰이 듣고 이제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집안에서 이제 시신 상태로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현장을 갔더니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라고요. 갑자기 저기 골목 뒤쪽에서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집이 앞에서 볼 때는 이제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인데 뒤로 해서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면 창문이 바로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타사 수습 한 명이 굉장히 놀라고 막 벙찐 그런 표정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물었더니 여기를 좀 봐봐 이렇게 해서 그 집의 창문으로 보이는 데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가 사건이 벌어진 시신이 발견된 방이었던 거예요. 아직 국가수나 이런 데가 오지 않아서 시신이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죠. 부모가 그 시신을 방치한 채 11개월 동안이나 같이 살았었거든요. 방안 모습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많이 귀게 했었고요. 시신 주변으로 그 제습제라고 하죠. 물 먹는 하마 그런 게 엄청 막 놓여 있고 베이킹 소다인지 뭐 염화칼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태 흰 가루들이 엄청 뿌려져 있고 그 향기 제품 같은 게 막 놓여져 있고 실화파, 밀라파 돼서 이렇게 미라 형태로 발견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많이 충격을 받았죠. 이런 거를 마주하고서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직업을 가졌구나. 그러고 나서 사실 저한테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가지고 창문으로 볼 수 있대 뭐 이런 말이 퍼져나왔겠죠. 기자들이 그 창문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아마 살아있을 때 이렇게 도움을 받기를 원했을 텐데 죽고 나서 저렇게 원치 않는 관심을 받는구나. 어떻게 보면 저까지 포함을 해서 정체성에 혼란이 왔었다고 해야 될까요? 사건 현장이 언론사들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게 나갔던 데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안타까웠던 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학대를 당하니까 가출도 몇 번 하고 도망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그냥 무작정 집으로 돌려 보냈던 거예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학교 뭐 4학년, 6학년 뭐 반장, 부반장 계속하고 뭐 그랬던 친구였거든요. 최근에 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이 학생이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질문을 주셨을 때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1화, 전 세계 3위 도미니크 팀 선수와의 1화인데요. 이게 아마 2023년 롤랑가로스 갔을 때 아직 개막하기 전이었는데 오후 늦게 경기장을 갔더니 저기 구석 코트에서 그 도미니크 팀이 비공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팬이 저 포함해서 한
너댓명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정말 찐 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날 그래서 도미니크 팀이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와서 이제 팬들한테 막 말을 걸고 막 팀이 저한테도 말을 건 거예요. 넌 어디서 왔냐? 아, 뭐 한국에서 왔다. 그거 아시죠? 그 도미니크 팀이 BTS 팬인 거. 네, 그래서 막 BTS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다이너마이트 막 노래 너무 좋고 자기가 뭐 하나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그 테니스 공으로 볼 트래핑도 하고 막 묘기도 부리고 막 찍으라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없거든요. 사인도 받고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도 팬들이랑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도미니크 팀이 갔어요. 아주 대단한 팬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도미니크 팀이 지금 내 앞에서 막 이러고 있다니 뭐 밥이고 뭐 나발이고 빨리 숙소 가서 이거 편집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막 봤는데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정확히는 딱 3초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짐벌을 들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누르고 찍다가 흥분을 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번 더 눌렀던 건지 그 경기장에서 되게 망연자실하게 막 앉아 있었던 그 이듬해 도미니크 팀이 은퇴를 했죠. 마지막 롤랑가로스 경기를 볼 때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돌았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되돌아보면 잘 찍어놨다면 추억도 되고 제 채널에 또 대표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도미니크 팀 선수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장비 확실하게 체크하고 막 촬영할 때도 막 이거 지금 제대로 찍히고 있나 뭐 확인하는 버릇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올리는 이제 컨텐츠 내용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제 알카라스 팬이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시너 팬이다. 저는 나달 팬입니다. 2005년부터 나달 팬이었고요. 첫 번째 롤랑가로스 우승할 때를 중계로 봤었거든요. 이제 4강에서 페더러 이기고 결승에서 푸에르타 이기고 그때부터 이제 팬이었고 그리고 나달의 14번의 롤랑가로스 우승 중에 11번째 우승을 실제로 직관을 했었고 그리고 나달의 마지막 롤랑가로스 경기도 봤었고 나달의 은퇴식, 헌정식도 작년에 이렇게 봤었죠. 특히 마지막 경기 때가 기억이 나는 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나달의 사인을 받아야겠다. 나달은 꼭 짐을 다 챙겨서 가방을 다 들고 나갈 때쯤에 그러니까 출구에 거의 다다라서 이제 사인을 해주고 퇴장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연습 시간이 잡혔을 때 거기 코트에 가서 정말 힘들게 그 출구 쪽에 자리를 딱 잡았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사인펜, 매직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무조건 받아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해주고 저한테 막 행운을 빈다면서 막 이런 거 막 해주고 저한테 사인펜이랑 제가 그때 뭐 모자랑 이런 거 챙겨갔었는데 딱 내밀었는데 그걸 보고 와서 나달이 딱 사인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사인펜이나 매직을 돌려받고 싶었어요. 그 매직을 계속 들고 결국 나달이 퇴장해서 뭐 나가는 순간까지 계속 그걸로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 매직의 뚜껑만 저한테 있는데 그런데 뭐 그것마저도 이제 저한테는 재밌는 추억이 됐고요. 주변에 있던 팬분들이 저한테 막 히어로라고 해주고 저한테 You made my day 막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고 막 환호성 질러주고 막 이랬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은퇴식 헌정식은 뭐 더 말할 게 없죠. 나달의 그 명판이 새겨진 거 봤을 때 감동도 있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나달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또 대화도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 무슨 말을 했어요. 뭐라 말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꿈 같은 순간이었고요. 저의 20년 테니스 그리고 나달 덕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그거를 기념하려고 그날 받은 뭐 티셔츠랑 사인받은 목걸이 뭐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서 액자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돌은 나달이고요. 그렇게 한 챕터가 닫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2주 만에 또 새로운 챕터가 열렸죠. 알카라스하고 시너가 너무 멋진 결승전을 보여줘서 또 다른 감명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허해질 수 있는 마음을 일정 부분 채웠습니다. 빠르고 강한 볼로 위너 위주로 거기다가 뭐 메디컬 타임아웃, 토일렛 브레이크 하나 없이 5시간 넘게 그렇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두 선수를 보면서 뭐 알카라스, 시너 할 거 없이 저는 그냥 팬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빅3 주자로서 이 두 선수의 이기지 않는 경기력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조코비치도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치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테니스 칩니다. 당연히 테니스 치고요. 친지도 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아프고 난 다음에는 볼이 흔들리면 안 되고 자세를 좀 휙휙 바꾸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자제하고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플랫한 파워 테니스를 추구하고요. 참고로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마다 하는 멘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견이나 생각 물어보면서 마무리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톤이 특이해서 그거를 조금 재밌게 저만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구독, 알람, 댓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목표는 하나였어요. 수익은 내보자. 그거를 이제 달성하고 난 뒤에는 다른 걸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 테니스 좋아하거나 이럴 때만 해도 그 테니스 커뮤니티나 이런 사이트 같은 것들이 좀 그나마 활발하게, 테니스 리포트라는 사이트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그날 경기 결과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토픽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이 조합이 최강이다 거기에 이유도 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사실 이제 테니스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경기를 보거나 어떤 선수를 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좀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동호인분들 만나고 테니스 칠 때는 얘기 나눌 수 있지만 진짜 이제는 내 채널이 좀 그런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멘트를 넣으면 그래도 꼭 왜 오늘 그 멘트 안 넣었냐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의견 많이 여쭤볼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올해 롤랑가로스 프랑스 오픈 갑니다. 단순 직관은 아니고 아마 협업이 있을 것 같고요. 해외 매체에서 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제안을 받게 돼서 아마 그 역할로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그림, 색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10만 구독자가 돌파하고 나서 처음 가는 직관이기도 하고 호주 오픈에서는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3개 만들 것도 1개 만들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설욕전이죠. 새롭게 또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미가 있고 기대감이 크고 도파민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그 직관에 동행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제 정체가 좀 확실해져서인지 관련된 질문 메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직관을 동행하고 싶다. 몇 월 며칠에 가는데 그때 경기장에서 같이 만날 수 있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주셨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처음 직관 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자주 못 간다는 생각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여서 가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즐기고 싶고 뽕을 뽑는다고 하죠. 하다못해 선수 사인볼이라도 하나 받고 싶고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저한테 제안을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되는 마음이 많이 컸고, 동시에 그만큼 저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직관을 가면 경기도 보고 연습도 물론 보지만 사실 좀 영상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경기장, 그 스타디움이나 파크 들어가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보고 듣고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기에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이 경기 보다가 이 연습 보러 가고 그러다가 중간에 또 영상 편집하고 또 이거 찍으러 가고, 제가 원래도 걸음이 빠른데 정말 공격적으로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만 2만 보 가능합니다. 밥을 못 먹을 때도 많고 경기 다 봤다 싶으면 편집해야 돼가지고 또 바로 숙소로 가고 약간 이런 루틴이거든요. 구독자분이나 다른 분과 동행을 하게 되면 일정이나 루틴이 안 맞아서 서로 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날만 구독자분이나 다른 분들 만나서 동행하고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동행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분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불쾌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분과 동행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안을 주신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동행이나 만남이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얼굴 아시니까 경기장에서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뭐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뭐 사인볼이든 또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관으로 여행 상품을 만들 계획은 없냐 이런 댓글을 주신 분도 계셨었는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받았었는데 흐지부지 되거나 제가 최종적으로 고사를 했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고 얼굴을 안 내고 콘텐츠를 하고 있었는데 뒤로는 그런 여행 상품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저 스스로 되게 막 가식적이고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우선은 영상이나 콘텐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걸로 뭐 몇 분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반응을 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고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 즐겁거든요.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일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 뭐 이런저런 제안을 많이 받기도 했었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은 똑같고요. 전에 한번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메이저 대회 가면 그 스위트 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15명 이상 예약을 하면 다 같이 그 공간 안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뭐 맥주도 한잔 하면서 경기를 볼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면서 더 여유롭게 좀 즐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기회나 제안이 온다면 그때는 꼭 구독자분들과 그런 자리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생에 정말 없을 것만 같았던 실버 버튼 언박싱도 오늘 해보고 처음으로 간헐적 질의응답도 한번 해봤는데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답을 드리려고 이리저리 찍어봤는데 답이 됐는지 어땠는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처럼 질문이 좀 쌓이고 또 뭐 메이저 대회라든지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런저런 팁을 좀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한 번씩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Q&A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